이른 새벽 전통시장 골목에서 갓 버무린 배추 김치통에서 은근한 김이 올라오고 작은 종이컵에 따른 따뜻한 보리차가 손끝을 데워줍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켠에 김치 때문에 내 혈압이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며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밥상에서 김치는 늘 한켠을 지켜온 친구 같지요. 어린 시절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반짝이던 김치 한쪽,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는 김장날의 소리와 냄새, 겨울 새벽 장독대 위에 소복이 내려앉던 서리까지 우리는 그 기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혈압을 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녁상에 오른 김치를 바라보며 살짝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겠지만 김치 자체가 늘 주범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게 모여드는 나트륨의 길, 즉 국물까지 후루룩 마시는 습관. 젓갈 장아찌 양념장이 한 식탁에서 겹겹이 더해지는 상황. 외식에서 그냥 보통으로 주세요 하며 소스와 스프를 다 쓰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숫자로만 외우려 들면 금세 지치기 쉽지요. 소금으로 치면 대략 작은 티스푼 1개 조금 넘는 양, 나트륨으론 약 2000mg 안팎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생활에서 더 쉬운 방법은 손에 익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밥숟가락 하나, 국자 하나, 젓가락 한 번 짚는 동작이 오늘의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은 반만, 저녁에 김치찌개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간장은 찍어 먹기보다 살짝 무쳐 먹기, 이런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이 모이면 다음날 아침 혈압 숫자가 달라진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더 좋습니다. 혈압은 순간의 기분이나 날씨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앉아서 5분만 숨을 고르고 말없이 2번 재어 평균을 적어두면 내 몸의 리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치의 맛과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나트륨을 슬기롭게 줄이는 길을 차분히 걸어보려 합니다. 먼저 나트륨의 실체를 숫자보다 쉽고 친근한 감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통로들을 생활 장면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금만 살짝 덜어내는 5가지 손맛의 요령을 익히고, 김치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빛나는 식탁 구성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읽는 법, 집에서 바로 시작하는 3가지 습관. 마지막으로 효와 가족의 추억을 지키며 세대가 함께 실천하는 저염 김치 문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장길에서 사온 겉절이 한 접시, 공원 벤치에서 마신 따뜻한 현미차,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숫자 대신 손에 잡히는 감으로 한 국자 한 젓가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을 앞에 두고 오늘은 국물 한 국자만 덜어 먹어볼까?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지 그 한 국자가 저녁의 컨디션과 다음날 아침 혈압 숫자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트륨 이야기는 어려운 화학식보다 우리 손에 익은 동작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하루에 적당한 소금량을 숫자로 외우려 들면 금세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작은 피스푼 하나와 밥숟가락, 국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소금만 놓고 보면 작은 티스푼 하나 조금 넘는 양이 하루치 권장량쯤 된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실제 밥상에서는 소금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물과 양념, 젓갈과 장아찌, 간장과 고추장, 라면 스프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겹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치 한쪽이 문제라기보다 김치찌개 국물을 연거푸 들이키거나 설렁탕과 칼국수에서 국물까지 싹 비우는 선택이 누적을 만듭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 미역국은 건더기 위주로 건져 드시고 국물은 반만 맛보기, 김치찌개는 건더기에 밥을 비비되
국물은 밥숟가락으로 서너 번만 떠서 향만 즐기기. 순댓국이나 곰탕을 드실 때는 간을 세게 하기 전에 소금 대신 파, 후추, 다진 마늘로 풍미를 먼저 올려보기. 김치는 젓가락으로 한번 집어 접시 가장자리에서 살짝 털어 드시거나 겉절이는 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털어내면 짠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외식에서는 국물은 조금만 주세요. 덜 짜게 부탁드릴게요. 같은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고를 때는 나트륨 표시를 슬쩍 확인하고 김치가 곁들여져 있다면 두부 샐러드나 삶은 달걀을 함께 곁들여 한입 비율을 바꾸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한입 비율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만 단독으로 크게 베어 물기보다 밥과 나물,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함께 한 입에 담아 비율을 넉넉히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는 풍성한 맛을 느끼면서도 짠맛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입에 익은 한 국자 한 젓가락의 감을 만들려면 부엌에 작은 도구를 한두 가지만 더하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티스푼으로 퍼쓰고 라면 스프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절반부터 넣어 맛을 본 뒤 조절하기. 찌개를 덜어 먹을 때는 작은 국자를 사용해 자신의 양을 스스로 눈에 보이게 관리하기. 여기에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을 곁들이면 더 든든합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혈압계 앞에서 의자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말을 하지 않은 채 양팔 중 편한 쪽으로 2번 재어 평균을 적어두세요.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추고 발은 바닥에 가지런히 두는 것 잊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며칠만 기록해보시면 전날 저녁에 짭짤한 선택이 다음날 숫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금세 감이 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저녁에 국물 한 국자를 덜어낸 선택이 모레 아침의 컨디션까지 잔잔하게 바꿔놓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김치의 향과 아삭함을 지키면서도 손끝의 작은 선택들로 나트륨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길을 함께 찾아가 볼 차례입니다. 왜 밤마다 유난히 갈증이 심해질 때가 있는지, 왜 소스와 양념을 조금만 얹어도 다음날 반지가 빡빡해지는지, 식탁 위에서 겹쳐지는 숨은 나트륨의 통로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 9시,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접시가 김을 내고 옆자리 어묵 국물의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분명히 짜게 먹지 않았는데 왜 밤에 유난히 갈증이 날까요? 조용히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소금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문제일까? 하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국물을 끝까지 마시거나 양념이 겹겹이 더해지는 순간에 나트륨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설렁탕이나 곰탕을 떠올려 볼까요? 맑고 고소한 국물 맛을 더 느끼고 싶어 소금을 톡톡, 새우젓을 한 숟가락, 여기에 깍두기를 곁들이면 어느새 국물 플스 양념 플스 김치 국물로 세 겹이 됩니다. 칼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건져 먹는 동안은 괜찮지만 바닥에 국물까지 시원하게 비우는 그 한 그릇이 저녁 갈증과 다음날의 부기, 혈압 숫자에 조용히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집밥에서도 양양 격침은 자주 일어납니다. 묵은지 볶음에 장조림을 얹고 나물엔 간장을 돌리고 묵은 된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밥 한 술에 김치를 큼직하게 올리면 짠맛이 겹쳐지죠.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바꾸기가 있습니다. 국물은 맛을 보되 그릇에 반쯤 남기기, 김치는 젓가락으로 살짝 털어 건더기 위주로, 간장 찍어 먹는 대신 접시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무치듯 먹기. 비빔냉면을 드실 때도 양념장을 전부 비비지 말고 절반만 넣어 섞은 뒤 남겨둔 양념은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가며 조절해보세요. 매콤함은 유지되는데 짠맛의 강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덜 짜게 부탁드릴게요. 국물은 조금만 같은 짧은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분식집 어묵은 국물 대신 꼬치만 한 개. 떡볶이는 맵기만 살리고 짠맛은 낮춰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편의점 도시락을 고를 땐 나트륨 표시를 한번 확인하고 국물 반찬이 많은 구성이라면 샐러드나 두부 달걀을 곁들여 한입 비율을 바꾸면 짠맛이 자연스럽게 눌립니다. 집에서 담그는 김치나 찌개에 감칠맛 설계도 요령이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표고를 천천히 우려 기본 육수를 만들고 젓갈은 기존의 30%에서 50%만 사용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양파, 대파, 물을 충분히 끓여 단맛과 향을 꺼내면 소금이 덜어져도 허전하지 않고 식초 한 방울이나 통깨 한 꼬집, 참기름 몇 방울이 향을 받쳐줍니다. 나박김치나 물김치처럼 국물이 있는 김치는 건더기 위주로 건져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기로 정해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 짠데 하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입맛의 적응 때문입니다. 며칠만 조심하면 혀는 금세 새로운 기준을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저녁의 작은 시도입니다. 국물 두세 숟가락만 덜어내고 양념은 반으로 시작하며 찍어 먹기보다 살짝 무쳐 먹기. 그렇게 숨은 통로를 한 겹씩 닫아가다 보면 김치 탓이 아니라 겹쳐진 나트륨이 문제였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소금만 똑똑하게 줄이는 손맛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씻고, 짜고, 바꾸고, 더하고, 섞는 5가지 요령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한결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맛은 지키고 소금만 살짝 덜면 어떨까요? 단 5가지 손맛이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씻기입니다. 겉절이나 묵은지를 찬물에 살짝 헹구어 김치 국물을 털어내면 짠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은 남습니다. 오래 헹구면 맛이 빠지니 5초에서 10초만 살짝 체에 받쳐 물기를 톡톡 털어내고 그릇 가장자리에 곱게 담아보세요. 입에 넣기 전 젓가락으로 가볍게 흔들듯 털어도 효과가 큽니다. 둘째는 짜기입니다. 집게로 김치 한 조각을 살짝 집어 가장자리에서 쥐어짜듯 국물만 빼주세요.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충분하고 한 번만 짜도 한 입의 짠기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특히 볶음밥이나 김치전처럼 김치를 듬뿍 넣는 요리에서는 팬에 넣기 전 미리 짜주면 요리 과정에서 소금이 더해져도 전체 간이 과해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꾸기입니다. 김치가 먹고 싶은 날에도 종류를 조절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름엔 열무물김치나 오이소박이, 가을엔 나박김치처럼 비교적 염도가 낮은 김치를 선택하고 국물이 있는 김치는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부산에서 아침을 드시던 어르신 한 분은 보리밥에 씻은 겉절이 한 줌과 구운 두부를 곁들였더니 밥맛은 오히려 담백해지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넷째는 더하기입니다. 덜 짜면 맛이 밍밍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는 향과 산미, 고소함을 살짝 더해보세요. 식초 한 방울은 아삭함을 살아나게 하고 통깨 한 꼬집과 참기름 몇 방울은 고소함을 채워줍니다. 잘게 채친 사과나 배 한두 조각, 양파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 혀가 짠맛을 덜 요구합니다. 김치 두부무침을 만들 때도 간장을 더 붓기보다 레몬즙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신기할 만큼 풍미가 정돈됩니다. 5째는 섞기입니다. 김치를 단독으로 크게 드시기보다 한 입 안에 밥, 나물, 단백질을 함께 담아 비율을 바꿔보세요. 현미밥 한 숟갈에 두부조림 한 젓가락. 여기에 김치 한 점을 살짝 얹어 씹으면 짠맛은 누그러지고 향과 식감은 더 풍성해집니다. 비빔밥을 드실 때 김치는 토핑 정도로만 올리고 양념장은 처음엔 절반만 넣어 싱겁게 시작한 뒤 필요하면 젓가락 끝으로 조금씩 보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라면을 드시더라도 스프는 처음에 3분의 2만 넣어 맛을 보고 김치는 헹궈 물기 털어 곁들이면 라면은 역시 라면 맛이라는 만족감은 남기면서도 나트륨은 한결 줄어듭니다. 이렇게 5가지 손맛을 익히면 신기하게도 혀가 새로운 기준을 금세 배웁니다. 사나흘만 실천해도 이 정도 간이 더 맛있네 하고 몸이 먼저 알려주지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성공 경험입니다. 저녁상에서 김치를 살짝 헹구고 비율을 바꾸고 양념은 반으로 시작하는 그 한 번이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손맛을 익혔다면 다음은 식탁 전체의 구성을 그림처럼 바꿔보는 일입니다.
김치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한 끼는 생각보다 더 풍성하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집과 외식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상 차림의 요령을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점심 한상에서 짠맛은 분명 줄였는데 이상하게 풍미는 더 깊어진 날이 있으셨나요? 비밀은 반찬의 개수가 아니라 자리와 비율에 있습니다. 식탁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줄 세우기보다 한 입 안에 균형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둘 하나 하나 접시 감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접시에 채소 반찬이 넉넉히 둘, 단백질이 하나,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하나 자리 잡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잡곡밥 옆에 데친 시금치와 숙주나물이 넉넉히, 그리고 두부조림이나 구운 생선이 단정히 놓이고, 김치는 작은 접시에 곱게 담아 조연처럼 곁들이는 것이죠. 김치의 아삭한 향을 살리되 짠맛의 주도권은 채소와 단백질이 가져가게 하는 배치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를 먼저 건져 먹고 국물은 반만, 숟가락을 한 번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다음 한 입으로 넘어가면 혀가 짜지 않아도 풍성하다는 기억을 금세 배웁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작은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분식집에서 국물은 조금만 담아주세요. 양념은 반만 비벼주세요. 하고 부드럽게 부탁하면 주방도 바쁘지 않은 시간엔 기꺼이 맞춰주십니다. 설렁탕집에서는 소금 대신 파와 후추로 먼저 향을 올리고 간은 맨 마지막에 살짝만 맞춰보세요. 비빔냉면은 양념장을 처음엔 반만 넣고 남은 양념은 젓가락 끝으로 찍어가며 조절하면 매콤함은 유지하되 짱기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나트륨 표기를 슬쩍 확인하고 국물 반찬이 많은 구성이라면 두부 샐러드나 삶은 달걀, 우유 한 팩을 더해 한입 비율을 바꿔보세요. 김치는 동봉된 소량만 꺼내 반쯤 헹궈 물기를 털어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신 날 저녁, 이렇게 한 상을 차려볼까요? 미역국을 맑게 끓이되 간은 삼삼하게. 식탁에서는 국물은 반만, 잡곡밥은 주먹만한 양. 두부조림은 간장을 평소의 반으로 줄여 파와 마늘, 참기름과 통깨로 향을 살리고 제철 나물 두 가지를 넉넉히 담습니다. 김치는 작은 접시에 한 줌만 담아 먹기 직전 살짝 헹궈 물기를 털어 가장자리에 올립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오늘은 싱겁다가 아니라 오늘은 향이 산뜻하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차림. 바로 이 감각이 다음 선택을 바꿔줍니다. 한 입을 만들 때도 순서를 정해보세요. 밥을 한 숟갈, 나물을 넉넉히 얹고 두부 한 정을 더한 다음 김치 한 조각을 작은 포인트처럼 얹어 천천히 씹습니다. 씹는 동안 보리차나 현미차를 한 모금 머금으면 짠맛의 여운이 훨씬 가려워집니다. 이렇게 조연김치의 식탁을 며칠만 이어가면 혀는 자연스레 새로운 기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도 금세 반응합니다. 저녁에 반지가 덜 끼이거나 밤중 갈증이 줄고 아침 혈압이 잔잔해지는 느낌을 기록에서 확인하게 되지요. 바로 그 몸의 작은 신호들이 다음 걸음을 이끌어줍니다. 이제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리 몸이 보내는 4가지 신호를 조용히 들어볼까요? 어떤 날은 손발이 돋고 어떤 날은 물을 자꾸 찾게 되는 이유를 다음 장면에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고쳐 먹다 보면 어느 날은 발등이 유난히 탱탱해 보일 때가 있지요. 혹시 반지가 평소보다 잘 안 들어가거나 밤중에 유독 물을 자주 찾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혈압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4가지 작은 신호로 먼저 말을 겁니다.
첫째로 많이들 느끼시는 것이 손발의 붓기입니다. 전날 저녁, 김치찌개 국물을 평소보다 더 들이켰거나 국밥의 국물을 시원하다며 바닥까지 비웠다면 다음날 아침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든지 손가락 마디가 빡빡해지는 견화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나트륨이 물을 끌어들여 혈관 속 부피가 늘고 그 압력이 살짝 올라간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둘째 신호는 잔갈증입니다. 오늘은 안 짜게 먹었는데 싶은데도 밤에 계속 물을 찾게 되는 날, 사실은 낮 동안 겹쳐 들어온 양념과 국물의 나트륨이 갈증 스위치를 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기보다 컵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다음 끼니를 맑고 싱겁게 준비해 회복의 방향을 잡아보세요. 셋째 신호는 야간요입니다.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두세 번씩 깨는 날이 잦아지면 저녁 식탁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라면 스프를 조금 넉넉히 넣었다든지, 분식집에서 떡볶이 양념을 끝까지 비볐다든지, 어묵 국물을 덤으로 한 잔 더했다든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들기 전 과한 수분 섭취도 영향을 주니 갈증이 있어도 취침 전에는 작은 컵으로 한두 모금만 드시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하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신호는 가벼운 두통과 어지럼입니다. 비 오는 저기압 날씨, 잠이 부족한 날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며칠 연달아 짭짤한 식사가 이어지면 아침 혈압에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럴 땐 불안해하기보다 약국이나 보건소 혈압계에 앉아 5분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같은 팔로 2번 재서 평균을 적어두세요. 숫자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금 민감성이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간으로는 몸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두통이나 시야가 번지는 증상,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질환 등으로 칼륨 섭취에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복을 위한 음식 선택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한편 기분, 스트레스, 수면, 카페인, 날씨처럼 혈압을 흔드는 요소들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치 숫자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생활의 작은 기록이 큰 도움을 줍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국물은 어느 정도 남겼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의 컨디션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메모해두면 아, 내가 이런 조합일 때 붓고 갈증이 오는구나 하는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원 한 바퀴를 더 걸은 날, 헹군 김치를 곁들인 날, 간장을 티스푼으로 덜어 쓴 날의 아침이 유난히 편안했다면 그게 곧 여러분만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읽고 나면 다음 선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부엌 서랍 속 작은 티스푼과 메모지, 그리고 저녁 산책 15분만으로 이 신호들을 다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계량과 기록, 그리고 짠 날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회복 루틴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부엌 서랍을 여니 자그마한 티스푼과 작은 국자가 조용히 빛나 보일 때가 있죠. 오늘은 이 작은 도구들과 메모지 한 장, 그리고 공원 산책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계량에 눈을 갖는 것입니다. 소금은 손으로 툭툭이 아니라 티스푼으로 퍼쓰고 간장은 병 입구에서 쭉 짜 돋기보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번만 덜었습니다. 찌개 국물은 큰 국자로 가득 퍼서 그릇에 붓기보다 개인 앞접시에 작은 국자로 한두 번만 덜어 향을 즐기고 건더기를 먼저 맛보세요. 라면을 끓일 때도 스프를 모두 털어넣지 말고 단만 넣어 맛을 본 뒤 젓가락 끝으로 조금씩 더해보시면 이 정도가 딱 좋네 하는 감이 생깁니다. 김치는 젓가락으로 집은 뒤 접시 가장자리에서 살짝 털어 국물을 빼고
겉절이는 찬물에 5에서 10초만 헹궈 물기를 툭툭 떨구면 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간장을 아예 줄이기 어렵다면 작은 소스 그릇에 간장 1숟가락과 물 1숟가락을 섞어 연한 찍먹 간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록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 오늘의 소금 예산을 표시해 보세요. 점심에 국물 많은 외식을 했다면 저녁 칸에 동그라미 하나를 지워 오늘 저녁은 싱겁게 라고 적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집의 혈압계 앞에서는 5분만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같은 팔로 2번 재어 평균을 적습니다. 날짜 옆에 간단한 메모를 붙이면 금방 패턴이 보입니다. 국물 반 남김, 양념 절반 시작, 갈증 탕, 밤중 1회 기상, 산책 깅, 아침 컨디션 보통 같은 짧은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며칠만 모이면 전날의 선택과 다음날의 숫자, 몸의 느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회복 루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실컷 드셨다면 집에 돌아와 컵에 물을 반만 따르고 천천히 2~3번 나눠 마십니다. 다음 끼니는 맑고 가벼운 상차림으로 리셋하세요. 구운 생선이나 달걀찜처럼 담백한 단백질을 중심에 두고 데친 시금치, 당근,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넉넉히 얹어 칼륨과 섬유질의 도움을 받는 느낌으로 밥은 잡곡으로 주먹만한 양, 국은 맑게 끓여 간은 삼삼하게 맞춥니다. 김치는 희석의 감각을 기억해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맛만 보되 묵은지찌개는 건더기를 건져 밥과 한 입 비율로 만들고 국물은 몇 숟가락에서 멈춥니다. 저녁 식사 뒤에는 현관 앞에 놓인 편한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10분에서 15분만 걸어주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 한 곡이 끝날 즈음 몸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계량, 기록, 회복의 3가지가 한 줄로 이어지면 어느 날부터 짜지 않은데도 참 맛있다는 말이 식탁에서 자연스레 나옵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한 가지를 성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스푼 하나를 꺼내는 손길, 네모 한 줄, 산책 한 바퀴가 내일의 혈압을 다정하게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김장날의 추억과 효의 마음을 지키면서 가족과 이웃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저염김치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놓고 세대가 함께 만든 입맛의 기억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천천히 나눠보지요. 겨울 김장날, 아궁이에서 은근한 김이 오르고 마당에는 젓갈향이 살짝 퍼지던 그 아침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 소중한 입맛의 기억을 지키면서도 우리 가족의 혈압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은 없애기가 아니라 살짝 고쳐쓰기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존중하되 젓갈은 예전의 절반 정도만 넣고 멸치 다시마 표고를 천천히 우려낸 육수로 감칠맛을 받쳐주면 짠기를 줄여도 풍미가 비지 않습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하기 전에 무와 양파, 사과채를 조금 섞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을 끌어내면 김치의 허리가 탄탄해지고 마지막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삭함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밥상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놓아야 제맛을 냅니다. 손주가 옆에서 할머니, 오늘은 식김치로 먹을래요? 하고 싱그럽게 말하면 찬물에 살짝 헹군 김치를 체에 받쳐 물기를 털고 현미밥 한 숟갈과 두부 한 점, 제철 나물과 함께 한 입에 담아 천천히 씹어봅니다. 씹는 사이 보리차를 한 모금 머금으면 짠맛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옅어지고 식탁에 둘러앉은 대화가 더 길어지지요.
경로당에서는 저염 김치놀이처럼 가볍게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양념 밥만 비비기, 국물은 맛만 보기, 행궁김치데이 같은 주제를 정해 함께 담그고 함께 나눠보세요. 각자 집에서 가져온 유리병에는 날짜와 젓갈반, 간은 332라고 적은 나베를 붙여두면 다음번 담금 때도 자연스레 기준이 이어집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작은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단골 반찬 가게에 이번엔 조금만 덜 짜게 부탁해요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양념장을 반만 섞어주거나 간장을 연하게 만들어주시곤 합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양념은 반만, 국물은 조금만 이라고 조용히 청하면 주방도 기꺼이 도와주지요. 계절의 흐름을 따라 입맛을 조정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봄에는 달래 냉이가 향을 더해 소금을 덜어도 싱그럽고 여름에는 열무 물김치로 시원함을 살리되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즐깁니다. 가을에는 무김치의 단단한 식감이 씹는 즐거움을 주어 짠맛이 덜 필요하고 겨울 김장철에는 다시마 표고 우린물로 기본을 잡고 마을 어르신들과 담근 백김치 나박김치로 부담을 낮춥니다. 이런 실천은 효의 마음과도 닿아 있습니다. 짭짤해야 밥맛이 난다 던 아버지께는 먼저 향을 살린 한 입을 권하고 간장은 따로 담아 무쳐 먹는 맛을 보여드리면 어느 순간 이렇게도 맛있구나 하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가족이 함께 걷는 저녁 산책 15분을 김치 이야기로 채우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덜어보았는지, 내일은 어떤 조합을 시도해볼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곡 동안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냉장고 메모지에 작은 별표가 드러납니다. 행군 김치 성공, 양념 반 시작, 곡물 반 남김 같은 기쁨의 표시지요. 공동체의 힘은 입맛도 바꿉니다. 이웃과 나눈 한 병의 백김치, 손주와 함께 부친 저염 라벨이 다음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해볼까요? 김치의 향과 자존심은 지키면서도 혈압은 편안하게 돌보는 길, 지금까지의 작은 비밀들을 한데 모아 결을 고르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따끈한 보리차 김이 살짝 오르는 저녁, 냉장고 메모지에 작은 별 하나가 오늘도 늘어났나요? 단 한 국가와 한 젓가락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 오늘 우리 함께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문제는 김치 그 자체라기보다 국물을 끝까지 비우고 소스와 양념을 겹겹이 더하는 식탁의 습관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지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반만, 간장은 묻히듯, 김치는 살짝 털거나 가볍게 헹궈 향만 남기는 요령. 그리고 씻고, 짜고, 바꾸고, 더하고, 섞는 5가지 손맛으로 맛은 지키되 소금만 살짝 덜어냈습니다. 식탁의 그림처럼 배열하는 둘 하나하나의 감각도 나눴지요. 채소를 넉넉히, 단백질을 단정히, 밥은 주먹만큼, 김치는 조연처럼 곱게. 그렇게 한 입의 비율이 바뀌자 혀는 생각보다 빨리 셀 기준을 배웠고 몸은 손가락 반지의 여유와 밤중 갈증의 감소, 잔잔해진 아침 혈압으로 답했습니다. 몸이 건네는 4가지 작은 신호, 붓기, 장갈증, 잦은 밤중 소변, 가벼운 두통을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의 마음으로 읽는 법도 익혔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혈압계 앞에서 5분 숨을 고르고 같은 팔로 2번 재어 평균을 적는 습관, 부엌 서랍에 티스푼과 작은 국자, 냉장고에 메모지와 저녁 산책 15분이 이어지면 어느새 싱겁지만 맛있다는 말이 식탁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지요.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효의 마음을 담아 추억을 해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젓갈을 절반만 쓰고 다시마 표고 육수로 감칠맛을 받쳐도 김치의 자존심은 그대로였고 물김치, 백김치, 나박김치 같은 선택은 계절의 맛을 살리며 부담을 낮췄습니다. 손주와 함께 라벨을 붙이고 경로당에서 양념 반 시작 놀이를 하며 웃는 얼굴로 이어간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오래 지키는 참된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엌과 시장길,
공원 벤치와 저녁 식탁에 잔잔히 스며들어 국물은 반만, 양념은 절반, 김치는 조연이라는 한 문장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는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함보다 소중한 건 오늘의 작은 성공입니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 한 곡이 끝날 동안 국물 한 국자를 덜어내고 젓가락 끝으로 양념을 살짝만 묻히고 식사 후 현미차 한 모금과 공원 한 바퀴를 더해보세요. 그 사소한 다짐이 쌓여 여러분과 가족의 아침을 한결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